네, 우린 지금까지 C의 반복문, while문과 for문에 대해서 기초적인 문법과 그리고 동작 방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부터서는 이제 그런 반복문의 어떤 흐름을 변경시키는 좀 더 어드밴스드한 토픽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복문의 흐름을 변경시키는 브레이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문은 반복문 도중에 빠져나올 때 탈출한다는 뜻이겠죠. 루프가 계속 돌고 있는데 중간에 빠져나온다. 그것이 바로 브레이크문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빠져나와야 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루프를 돌다가 반복문을 돌다가 반복문 도중에 나올 때는 대부분 다 무슨 변수? 분기 변수의 값이 분기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그때 보통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라도 도중에 빠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분기 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의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라든지 혹은 아니면 사용자의 입력값 혹은 뭔가 다른 이벤트라든지 사용자의 입력값이라든지 등의 다른 이유에 의해서 중간에 빠져나와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브레이크문을 쓰면 이게 반복문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calcsum while break.c 소스 파일인데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num이 1부터 100까지, 즉 1부터 99, 100까지 그 합을 구하는 소스가 되겠는데요. calcsum while이 그거였죠. 거기에 이제 중간에 break라는 명령이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써서 while문을 도중에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즉 while문 반복문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니까 18라인 정도 쪽으로 이동이 되겠네요. 이 경우에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빠져나왔느냐? 아하, 여기 보자면 반복문의 명령문 블록 중간에 if문이 있죠. if sum이 50보다 크면 즉 합계가 50이 넘으면 어떻게 루프를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로직은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합계가 50보다 크게 만드는 숫자 1부터 합계가 50보다 크게 만드는 숫자는 무엇인가? 예, 그럴 경우에 그런 숫자를 구할 때 이런 로직을 쓸 수 있겠다 그렇죠. 이때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왔을 때 넘 값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 합계가 1부터 합계가 50보다 넘게 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 반복문의 흐름을 변경시키는 컨티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컨티뉴문은 다음번 반복을 이동시킨 게 컨티뉴문이 되겠습니다. 다음번 반복이란 무엇인가? 실제로 포문과 while문 약간 서로 다른데요.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포문의 경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1부터 10까지 이제 분기 변수를 증가시키면서 분기변수 1씩 증가시키면서 명령 블록 내용을 이렇게 수행하게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if문 조건을 보도록 합시다. if문 조건 전에 기본적으로 sum이라는 변수에 넣은 변수의 값을 대해주네요. 즉, 이 if문이 없다고 치면 1부터 어떻게 되죠? 10까지 합계가 바로 sum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num은 이렇게 1씩 증가하는 값이 num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if문 블럭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if문 블럭은 자, num이라는 것을 2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 값이 0이면 즉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짝수라는 얘기죠. 예, 만약에 num이 짝수면 변수 num 값이 만약에 짝수면 어떻게 해주죠? continue. 즉 continue라고 하면 다음번 반복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다음번 반복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네, 다음번 반복이라고 하면 분기 변수를 처리하는 2-3 여기가 되겠습니다. 즉, 자, 포문을 따라서 처음에 초기화를 실행해주고 그다음에 분기 변수 조건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이 명령문 블럭을 차례대로 실행을 하는데 컨티뉴를 만나게 되면 다음번 반복으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음번 반복이라고 하면 2-3이죠. 2-3. 즉, 분기 변수 처리하는 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num의 값이 2라고 해봅시다. 2인 경우에는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니까 여기를 만족하게 되죠. 자, 그러면 continue를 만나게 되면 continue는 자, 다음번 반복, 즉, 분기 변수 처리하는 부분인
넘 플러스 플러스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2가 1 증가해서 3이 되죠. 3이 되고 그 다음 반복이 뭐죠? 그 다음 단계는 다시 2-1, 즉 분기변수를 검사하는 분기변수 조건식 검사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서 그 다음 또 계속 반복을 진행하게 되죠. 자, 여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자, 명령어 블럭을 실행을 하다가 중간에 컨티뉴를 만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 명령어 블럭 부분을 모두 스킵, 건너뛰어 버리고 바로 다음 단계인 분기변수 처리 단계로 가서 그 다음 또 다시 반복을 진행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컨티뉴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컨티뉴문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결국 그러면 이 소스가 의미하는 바는 뭔가요? 이 소스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홀수의 합을 구하는 소스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넘이 짝수면 컨티뉴면을 통해서 다음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더해지지가 않게 되죠. 즉 짝수이면 더할 수가 없고 오직 홀수인 경우에만 더해지게 됩니다. 어디에? 썸에. 즉 넘이 1, 3, 5, 7, 9인 경우에만 여기 14라인에 의해서 썸 변수에 더해지게 되고요. 2, 4, 6, 8 그리고 10인 경우에는 이 컨티뉴에서 다음번 반복으로 스킵 처리되기 때문에 더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 컨티뉴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1부터 10까지 홀수의 합을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독자 여러분, 컨티뉴문에 대해서 앞 슬라이드에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 컨티뉴문은 포문인 경우랑 while인 경우랑 동작하는 방식이 약간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번 반복으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번 반복이 어디냐가 되겠죠. 자, 포문 같은 경우는 우리 앞 슬라이드에서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네, 어디라고요? 네, 분기변수를 변경하는 분기변수 변경 부분으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블락의 다른 부분을 다 스킵한다고 했는데요. 자, while문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while문은 특별히 그와 관련해서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while문 같은 경우에 앞서와 마찬가지로 자, 분기변수가 넘이고요. 1부터 10까지고 그리고 분기변수를 변경시키는 부분이 명령어 블럭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하, 이제 느낌이 좀 오시나요? 자, 포문인 경우에는 포문 명령 내에 분기문을 변경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면 된다고 했는데 while문인 경우에는 분기변수를 변경하는 부분이 명령 블럭의 내부에 있고요. 그것이 특별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while문 자체로 보면 분기변수를 변경하는 부분이 기존 명령 블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할 수가 없고요. while문인 경우에는 컨티뉴문을 만나게 되면 어디로 이동하냐면 네, 그렇습니다. 분기 조건을 검사하는 루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넘이 10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비교하는 부분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앞 예제와 마찬가지로 넘이 1부터 1씩 차례로 증가하면서 썸의 변수를 더하는데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9 더하기 10까지가 원래 썸에 이제 대입하는 것인데 중간 if문이 있죠. if문이 있어서 만약에 넘이 짝수면 그러니까 넘을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 경우 즉 넘이 짝수이면 어떻게 하죠? 컨티뉴를 통해서 다음번 반복으로 여기서 말하는 다음번 반복이라고 하면 조건식 검사 부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 우리 여기 소스 한 줄이 더 있죠? 이게 정말로 while문에서 컨티뉴를 쓸 때 주의할 점인데요. 자, while문에서는 분기변수를 변경하는 부분이 명령어 블럭 제일 마지막에 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코딩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실행이 되지 않게 됩니다. 즉 분기변수를 변경하는 부분이 이것조차도 스킵 처리되어 버리기 때문에 컨티뉴 하기 전에 반드시 분기변수를 미리 변경시키고요. 이 같은 경우에 넘을 1 증가시킨 그 다음에 컨티뉴를 통해서 다음 반복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것. 이 점이 특별히 while문에서 조심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죠? 왜 이 넘 플러스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분기변수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다고 그랬죠? 무한 루프.
그러니까 끝이 없이 계속 루프를 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자, while문 내에서 반복을 할 때 명령어 블럭 내에서 continue문을 통해서 다음번 반복으로 이동을 한다. 근데 그 다음번 반복이라는 것은 조건식 검사이기 때문에 continue를 호출하기 전에 꼭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네. 분기 변수를 변경하는 루틴을 꼭 먼저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continue문을 호출해야지만이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 이 점은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다가 합이 50보다 커지는 최소 합을 출력해 보세요. 앞에 우리 while문 가지고 중간에 브레이크 빠져나가는 거 했었죠? 그걸 이제 포문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기본적인 소스는 앞서서 1부터 10까지 포문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는 소스를 그대로 이용을 했고요. 자, 여기서 합계가 50보다 크면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if sum이 50보다 크면 브레이크를 해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시키면 num이 10일 때 합계가 55가 되겠네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약간의 기교가 좀 필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기교들 익혀두시면 향후에 좀 요긴하게 사용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부터 10까지 홀수 합을 더하는 프로그램을 while문을 통해서 구현해 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continue 이용했죠? continue 이용해서 만약에 2로 나눈 나머지가 0하고 같다면 continue 해줬죠? 그래서 2, 4, 6, 8, 10은 스킵 처리해서 결국 1 더하기 3 더하기 5, 7, 9 이게 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근데 변경했는데 자, continue문을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분기 변수를 처리하는 부분이 한 번만 있어야 된다. 한 번만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보세요. 자, 이건 제약사항인 거죠. 제약사항. 그냥 원래는 두 번이었죠. 즉 if에서 continue 하기 전에 더해준 거 하나랑 while문 제일 밑에 하나랑 원래 두 번이 있게 있었어야 되는데 한 번만 바꿔보라. 있도록 해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해 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어떤 식으로 이걸 구현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소스입니다. 기존 소스는 먼저 짝수인지 비교해서 continue를 앞에 호출해줬죠. 그리고 이때 호출해주기 전에 너걸 1 증가시켜줬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합을 더하는 부분 그리고 분기 변수를 1 증가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일단 여기 있는 num을 없애라는 얘기죠. 자, 여기 num을 1 증가시키는 부분을 없애게 되면 자,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왜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죠? 왜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면 다음번 분기 조건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즉, num을 1 증가시키기 전에 그냥 바로 간다는 얘기겠죠? 자, 따라서 이 continue가 되기 전에 미리 num을 1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num을 제일 위로 이렇게 올려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num을 먼저 증가시키고 그 값이 만약에 짝수면 continue 하더라도 이미 num이 1 증가되었기 때문에 다시 위에 분기 조건 검사식 올라가더라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num이 먼저 증가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주면 문제가 없나요? 아닙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num이 1부터 시작을 했으면 무조건 1을 먼저 증가시키죠. 자, 따라서 초기값을 0으로 해줘야겠죠. 초기값을 그래서 0으로 바꿔줬네요. 그렇죠? 바꿔주게 되겠고요. 자, 그래야 0을 먼저 1 먼저 증가시켜서 1부터 시작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문제가 없나요?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while문에서 10까지가 아니라 9까지로 해줘야 됩니다. 왜 9까지 해줘야 되죠? num을 먼저 1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num이 만약에 9라고 하더라도 이 분기조건 검사식에서 9가 내려가게 되면 먼저 10이 되고 그 10이 이제 조건식에 의해서 걸러지게 되는 거죠. 즉 num이 10이 아니라 1 감소된 9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 이 부분도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분기 변수를 먼저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실행시켜 볼까요? 네, 예상했던 대로 정상적으로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정말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되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 방법으로 디버깅 한번 걸어볼까요? 자, 여기 디버깅을 걸고 디버그 브레이크를 걸고요. F9가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한 스텝씩 밟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5를 눌러서 한 단계씩 가보도록 하죠. 자, 먼저 넘이 0이죠. 넘이 0이면 알 수가 있고요. F10을 눌러서 한 단계씩 진행시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이 1 증가되고, 자,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썸에다가 1을 더했죠. 그리고 나서 넘이 9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2가 되고요. 2인 경우에는 continue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즉 넘이 먼저 1 더해졌기 때문에 분기 조건으로 이동하기 전에 넘이 더해졌기 때문에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 이 점 재미있는 테크닉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 증가를 해서 자, 넘이 8이 됐고요. 자, 넘이 드디어 9가 되었습니다. 자, 9가 되면 9는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죄송합니다. 9는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해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자, 9이기 때문에 넘이 9이기 때문에 이제 조건을 만족하게 들어갔고, 여기서 바로 1이 먼저 증가되었기 때문에 10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10인 경우에는 10인 경우에는 짝수이기 때문에 continue가 되고요. 그리고 넘이 10이 되어서 다시 분기 조건을 검사하는 식이 오면 9보다 크기 때문에 이 경우 밖으로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앞서서 여기서 앞에 서서 앞 단계에서 앞 분기 단계에서 이미 10에 대해서 처리를 해줬죠.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분기 변수를 먼저 변경해주는 부분이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10이 아니라 9라는 점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력하고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F5를 누르면 이처럼 끝이 나게 되겠네요.